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 정치면 기사가 있기에 이걸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이 기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기사 볼까요? 이재명 앞지른 김문수 지지율, 국힘도 민주당도 땡큐. 왜? 뭐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를 앞섰다. 그 중앙일보 기사에 쭉 나오죠.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46.4%고 이재명 대표가 41.8%, 아직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김문수가 이재명을 앞지른 최초의 조사고, 김문수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주자들이 이재명을 앞선 적이 최근에 없었는데 지금 김문수가 먼저 치고 나가서 이재명에 앞섰다. 저게 이제 시사저널이 조원 CNI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 조사인데, 저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요. 정치권이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의 대세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요. 이 기사가 근데 제목은 저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민주당이 땡큐라고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민주당 한 의원이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여권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 우리는 좋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전된 결과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저렇게 김문수 장관이 급부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중앙일보 기자가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김 장관이 여권 지지율 1위를 유지하는 상황이 오래 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강성 지지층에게만 각광받는 김문수 장관이 상대 후보라면 우리가 대선을 쉽게 치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흔히 최근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민주당 역전했다. 그다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김문수 장관은 사실상 윤 대통령하고 같이 움직이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드디어 이제 이재명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거는 이른바 강경 보수층이 지금 아주 빠르게 결집하고 여론조사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응대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약간 강경 보수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대선 때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중도 무당층에서는 거의 표를 못 얻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문수가 나와주면 우리는 땡큐다 하는 게 이제 민주당 내부 진단이라는 거죠. 어제 이재명이 10시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요. 이게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인지, 이제까지 입만 열면 뭐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사람이 시장경제주의자가 된 것처럼요.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오히려 정부가 뒤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시장경제주의자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최근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본인의 그 지나친 무리수와 힘자랑 강성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그다음에 온건한 진보의 길을 걷더라도 매우 온건 합리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 변신을 도모를 한 건데 그 변신이 성공할지는 이제 물음표죠. 그런데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그렇게 강경 보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괜찮다 뭐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민주당의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가 있었어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거기서 차기 대통령감을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31%로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근데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10%에 불과했는데,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재명 31% 다음에 2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김문수 장관이었는데 7%였어요. 그런데 무당층에서 김문수 지지율은 0%였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무당층에서는 아예 표가 없다. 보수 쪽에서, 보수 내에서도 합리적 온건 보수가 아니라 강경 보수, 극우에 가까운 강경 보수 쪽에서만 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른바 확장력에 있어서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김문수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혹여라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으로서는 싸우기 가장 편한 상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이죠, 감독님, 또 데일리안하고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도 하나 있죠. 거기서도 보면 이재명 41.5%, 그 다음에 김문수 38.3%, 오차범위 내로요. 여러 명을 붙여봤는데 이재명과 가장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사람이 김문수 장관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 약간의 수치 차이는 있지만 김문수 장관의 경쟁력이 입증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저 조사를 의뢰한 데일리안에서는 어떤 분석 기사를 썼는지 한번 볼까요? 그거 말고요. 데일리안 기사를 좀 보여주세요. 여권 대선 주자 1위 김문수를 두고 엇갈리는 두 시선이 있다.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 유망주다. 지금이 강성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추세가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 사람들로부터 강한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의 지금 이렇게 쭉쭉 우상향 그 곡선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로 잡혀갈 것이다. 지금 이 보수 유권자들은요, 강한 보수 정체성을 가진 리더를 원하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 김문수 장관이다. 예를 들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서영교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요, 거기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제대로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 일어나서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다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는데 유독 김문수 장관만 앉아서 그 사과를 거부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런 강한 리더십과 소신을 가진 보수 리더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 이 급상승 현상은 일시적인 게 아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두 시선, 엇갈리는 두 시선의 첫 번째 시선은 그런 거고, 그럼 두 번째 시선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확장성이 없다. 그러니까 예선에서는 당 경선, 이 예선에서는 이제 국힘 지지층 그걸 받아서 통과할 수 있어도 본선 나가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건데요. 자, 어제 나온 거 시사저널 조사하고요, 데일리안 조사하고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아까 그 방금 전에 띄워준 그 시사저널의 그 분석 기사, 그거 한번 다시 볼까요? 보통 이제 한 1000샘플 정도 돼요. 요게 이제 시사저널이 조원 CNI에서 하는 건데, 저기 보면 야권 일각에서는 최근 발표되는 여당 지지율 상승세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보수 유권자의 과표집이 낳은 착실한 해석이다. 근데 어제 발표된 시사저널 그 조사를 보니까요,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모두 1006명이었어요. 보통 한 1000샘플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1006명 중에
보수 성향 응답자가 323명, 진보 성향 응답자가 196명. 그러니까요. 이 보수 성향이 진보 성향보다도요, 지금 27명이 더 많게, 27명이 아니고, 127명이나 더 많게 나왔습니다. 샘플이요. 그러니까 저게 진보 대비 보수의 저 숫자가 과표집된 거 아니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좀 설명드렸지만, 지난 2022년 3구 대선 때는요, 그 방송 3사 출구조사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맞았는데, 그때 2년 분포 조사를 해보니까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보다 9점 몇 % 정도 높았어요. 그런 정도가 나오면 맞는데, 지금 시사전을 저기에는 보수가 323명이고 샘플 중에 진보는 196명에 불과하다. 그러면 보수가 과표집된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시사전을 본인들이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 보수 과표집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마지막 보면 보수 성향 유권자가 더 많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다 보니 이들의 시각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안 조사도 보수 과표집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조사는 다 ARS 조사였고요. 오늘 아침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이거는 전화 면접 조사인데 그 표 한번 볼까요? 보니까 이 양자 대결인데요.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37대 29, 이재명 대 오세훈 37대 28, 이재명 대 홍준표 38대 28, 이재명 대 한동훈 37대 23. 그래서 저거는요, 김문수 장관이 제일 앞서기는 하지만 뭐 오세훈, 홍준표에 비해서 특별히 뭐 많이 앞선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고요. 한동훈 이제 전 대표와의 그 차이가 조금 벌어진 정도입니다. 정도고 뭐 저렇습니다. 저거는 이제 전화 면접 그 조사예요. 자, 이 정도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김문수 장관의 어떤 대선 경쟁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권 1위 주자로 떠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매스컴의 관심도 많이 받을 거고요. 매스컴이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이리저리 분석하고 뭐 소개하는 기사를 쓸 텐데, 자, 지금 김문수 장관이 넘어야 될 몇 개의 허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한 두 개의 허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요,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인데, 김문수 장관이 이제 이 당에 들어온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995년에 그 당시 이제 민자당에 입당해서 김영삼 그 정권 때죠. 그때부터 이제 국회의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잠깐 외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요. 정광훈 목사와 손을 잡고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해서 초대 대표에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자통당 초대 대표입니다.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요, 지난주 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근데 정광훈 목사 밑에 있던 특임 전도사 이형석 씨가 엊그제 구속이 되고요. 정광훈 목사가 그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정광훈 목사와 유착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가 반드시 한 번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이제 김문수 장관이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런 허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김문수의 지지율은요, 독자적인 지지율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대로 반사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 김문수는 대통령 윤석열의 종속 변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석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여론, 그 다음에 공수처의 무도한 수사, 야당의 폭주, 여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지지율이 요동치고 윤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김문수 지지율은 그냥 거기에 종속 변수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여론이 올라가니까 김문수 지지율도 자동방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독립 변수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라든가 검찰 수사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또 뭐 되는가에 따라서 김문수 지지율도 거기에 바로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데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요. 윤 대통령 측에서 이게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군 요원들, 의원이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체포를 지시한 게 아니라 군 투입은 체포하라 투입한 게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런 황당한 궤변이 어딨느냐 하는 뭐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과 그 주변에 이러한 논리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제 인식이 될 것인가.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독립 변수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종속 변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요. 2월 첫째 주에 다시 이제 탄핵 심판이 재개가 됩니다. 다음 주는 연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없어요. 2월 4일과 6일에 국정원 1차장을 지냈던 홍장원, 그다음에 6일에는 특전사령관 지냈던 곽종근. 이 두 사람은 엊그저께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하라고 지시한 거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오면 이제 어떤 광경들이 이제 벌어질지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김문수 장관은 그런 점에서 독립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무슨 대선 행보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선 행보를 하다 보면요. 지금 윤 대통령 그 지지층들의 염원은 탄핵이 기각돼갖고 윤 대통령이 다시 정상적인 대통령의 자리로 복귀하는 겁니다. 직무 복귀인데 그런데 윤 대통령이 후광을 받는 김문수라고 하는 종속 변수가 나 대선 나갈래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윤 대통령 지지자들 볼 때 저 인간 말이지 뭐 속에 뭐 아주 그냥 속이 시커먼 거 아니야? 윤 대통령 구할 생각 안 하고 자기 대통령 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직 장관 신분이라는 것도 있고 이러한 제약 조건 때문에 뭐 제대로 된 대선 행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서 이제 향후 저는 한 2, 3주가 이 김문수 장관이 과연 대선 도전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가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지켜봐야지 김문수 장관이 과연 대선 주자로서 유력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